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당무 홍성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육색 생각놀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몇 년 동안 학급의 특색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는 육색 생각놀이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육색 생각놀이가 아니고 육색 사고 모자라는 이름인데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일반 어른들이 생활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창의적인 사고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초등학생, 특히 1학년 수준에 맞도록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바꿔보았어요. 그래서 홍당무반에서는 육색 생각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매일 아침에 육색 생각놀이로 하루를 여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홍당무 육색 생각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물건이나 또는 그림책, 어떠한 영상 등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반에서는 우유, 가방, 그리고 초등학생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뉴스 영상, 그리고 다양한 그림책들을 주인공으로 삼았죠. 자, 육색 생각놀이의 주인공이 정해지고 나면 6가지 색깔에 따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각각의 색깔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지금부터 육색 생각놀이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유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우유라고 정해볼게요. 먼저 흰색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자, 흰색이에요. 흰색으로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면 돼요. 사실을 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우유였지요. 우유에 대해서 먼저 흰색으로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오면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십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 반에서는 이끔이 친구들이 우유를 들고 와서 나누어 줍니다. 네, 사실이죠. 우리 학교에서는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흰색 우유, 흰 우유를 마십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반에서는 우유는 마시고 싶은 친구들만 마시면 됩니다. 네, 맞죠? 이런 것들이 바로 흰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흰색으로 말을 다 하고 나면 앞에 진행하는 선생님 또는 진행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이제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빨간색은 여러분들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분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여기 선생님이 좀 확대를 해보면 네, 어떤 느낌들, 어떤 기분이 있을까요? 네, 기쁨, 기대감, 즐거워요, 뿌듯해요, 자랑스러워요, 감사해요, 설레는데요, 두근거려요, 와 감동인데요, 이런 말도 말할 수 있고요. 슬퍼요,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걱정스러워요, 미안해요, 화가 나요, 불쾌해요, 짜증나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우유를 가지고 빨간색으로 말해볼까요?
네, 우유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상쾌해요. 저는 우유 마시면 배가 아파서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마다 이 느낌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을 다 말하고 나서는 다음 노란색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어서 또는 다음으로 노란색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노란색은 뭐예요? 네, 좋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배울 점을 말하는 거예요. 칭찬할 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인공 우유로 돌아가 볼게요. 우유의 좋은 점을 말하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우유에 대해 노란색으로 말해주세요. 네, 우유를 마시면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뼈가 튼튼해져요. 키가 자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방금 선생님이 말한 노란색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노란색에 이어서 이제 검정색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검정색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주인공에 대한 나쁜 점 또는 고치고 싶은 점, 아쉬운 점, 충고하고 싶은 거, 조언하고 싶은 거. 자, 다들 같은 말이에요. 네, 충고나 조언은 더 좋게 하기 위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우유에 대해 검정색으로 말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어떤 거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파서 우유가 나쁜 것 같아요. 배가 아프지 않는 우유를 만들면 좋겠어요. 또는 매일 흰색 우유, 매일 흰 우유만 마시니까 너무 지겨워요. 다른 우유도 마시고 싶어요. 또는 나쁜 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우유를 마시고 나서 우유팩을 우유 상자에 넣잖아요. 그런데 우유를 다 마시지 않은 채 대충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정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힘들어요. 특히 우유통을 들었을 때 밑에 우유가 흥건히 젖어 있고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매우 난처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치우겠어요? 자, 이것도 검정색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검정색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불편한 점들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검정색이 사실 이 육색 생각놀이의 아주 재미있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검정색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바로 초록색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초록색에서는 앞서 나온 검정색에서 나온 나쁜 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검정색과 초록색 이 사이에 바로 하나의 문제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 이 문제는 선생님이 정해줄 수도 있고요. 앞에서 진행하는 친구가 정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검정색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오늘의 문제 이것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 정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문제로 정해진 이유는 앞선 검정색에서 친구들이 정리를 잘 안 해서 이거 너무 문제예요. 너무 나빠요.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초록색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정리를 잘하는 방법. 정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해결 방법 말해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유를 다 마십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유를 다 마시면 정리할 때
우유통에 우유가 묻지 않고 바닥에도 흐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유를 다 마시기엔 너무 힘들어요. 양이 너무 많아요. 우유를 강제로 마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듣고 있던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우유는 강제로 다 마실 필요 없어요. 마실 만큼만 마시고 남는 우유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또 그걸 듣고 있던 친구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초록색 좋은 방법으로는요, 다 마시지 못하고 남은 우유는 화장실에 가서 깔끔하게 버리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초록색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듣던 친구들이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 멀리 있던 친구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유를 다 마셨다 하더라도 또는 남은 우유를 다 버리고 나서도 우유 입구 부분, 우유의 위에 뜯은 부분 있죠. 그걸 다시 포개어서 접은 다음에 제출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유통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의견 나올 수 있겠죠. 또 다른 친구는 우리 반 친구들이 20명이 넘잖아요. 24명이나 됐는데 우유팩을 우유 상자에 넣을 때도 차곡차곡 하나씩 넣으면 좋겠어요. 던지면 안 돼요. 던져서 넣지 말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며 넣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유통을 반납하는 친구들도 편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해결 방법, 어른들은 이걸 아이디어라고 하거든요. 좋은 해결 방법, 좋은 아이디어를 초록색에서 더 많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초록색으로 말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무슨 색이에요? 자,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죠. 정리하기. 근데 사실 단순히 정리만 하고 끝나면 육색 생각놀이는 놀이로만 끝날 거예요. 정리하고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생활 속에 뭐를 해야 된다? 그렇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자, 여러분들 이제 파란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앞에서 진행하는 친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오늘의 육색 생각놀이 주인공은 우유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초록색에서 나왔던 해결 방법을 꼭 실천해 주세요. 우유팩에 우유가 남아있지 않도록 정리해 주세요. 우유를 상자에 넣을 때도, 우유팩을 상자에 넣을 때도 던져서 넣지 말고 뚜껑을 접어서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어주세요. 꼭 실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 자, 이렇게 육색 생각놀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흔히 육색 생각놀이 첫 시간에 제시하는 주인공 우유로 오늘 이야기해 보았고요. 앞으로는 다양한 그림책, 교과서의 다양한 문제 상황, 그리고 지금 세상에 아주 관심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 주제들을 가지고 육색 생각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부모님들께서도 보고 계신다면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수업도 진행되고 있고, 특히 방학 시기에는 집에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창의 교육, 독서 교육, 글쓰기 교육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쭉 연구해 보았을 때 기본적인 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급에서 제가 이렇게 6가지 생각으로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가정에서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자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틀에 따라서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시면 돼요. 긴 글이 될 수도 있고요. 단어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 문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6가지 색깔을 다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색깔의 순서도 흰, 빨, 노검, 초파 그대로 따르실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만 선택해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노란색으로만 말해 볼게요. 오늘은 검정색과 초록색으로만 말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순서도 변형하셔도 됩니다. 자, 이상으로 육색 생각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는 교과서의 문제 상황 또는 그림책 등 교육과정 운영 중에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당무 홍성주 선생님이었습니다.